혹시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요의가 밀려와 가장 깊은 숙면의 순간을 깨트리던 그 순간 말입니다. 휴식을 가장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에 말이죠. 더 괴로운 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속이 개운하지 않고 마치 아직 덜 본 듯한 찝찝함이 남아 5번을 들락날락했는데도 끝맺음이 없는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역시 우리 사회의 우려스러운 통계 속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전립선과 남성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20년 넘게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 사명은 모든 남성분들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되살리며 어떤 나이에서도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스스로 돌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자연이 만든 방광 필터라 부르는 놀라운 과일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과일은 배뇨를 100% 시원하게 도와주며 남아있는 잔뇨의 압력을 줄이고 불면의 주범인 야간뇨 문제를 단 며칠 만에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개할 이 과일은 전 세계 비뇨기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야간뇨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방광 팽창감이나 배뇨 잔여감,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고통스러운 패턴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방광과 수면을 지켜줄 순도 높은 황금 같은 지혜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중 절반 이상이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80%가 어느 정도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그보다 어린 연령층에서도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몸의 기운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평온함까지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대구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보시는 걸까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수면을 다시 8시간 꽉 채워 깊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7가지 과일 덕분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과 방광이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맞춤형 건강 솔루션입니다. 밤마다 2-3번씩 일어나야 하는 고통, 그 짜증과 피로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잠을 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우리 몸은 원래라면 근육을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잠이 끊기면 낮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결국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원인은 바로 전립선의 만성 염증과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 요도가 눌리면서 소변을 끝까지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방광 속에 소변이 남게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방광은 한 번도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전립선도 한 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악순환은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거나 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방광을 이완시키며 전립선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단 말입니다. 자, 이제 소개할 첫 번째 자연의 선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세포의 방패이자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이 물질은 실제로 전립선 세포의 막에 축적되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생물학적인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배뇨시 통증 급박뇨,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바로 이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여 염증 유전자를 켜는 핵심 스위치를 꺼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부어있는 전립선의 압박을 줄여 요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는 소화 흡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라이코펜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라이코펜은 열에 약한 동시에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익히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에 자연산 토마토 퓨레나 소스를 살짝 데워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혈류 속에는 밤새도록 염증을 진정시켜줄 라이코펜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게 되고 그 작용 덕분에 전립선은 조용히 진정되며 방광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새벽에 불쑥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생물학적 약재이며 자연이 준비한 분자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광 자체의 용량을 키우고 과도하게 예민해진 근육을 이완시켜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과일,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단순한 수분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힘은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질산화질소로 이어지며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몸속의 평활근, 특히 방광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잦은 소변 신호, 급작스러운 요의 잠결에 느껴지는 불안감은 사실 방광벽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박 속 L-시트룰린은 이 과민 반응을 가라앉혀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조금만 차도 즉시 보내던 경보 신호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의 분홍색 과육만 먹고 그 아래 하얀 부분은 잘라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L-시트룰린의 대부분은 그 흰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그것을 버리는 건 이 귀한 성분의 90%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박의 분홍색 과육과 흰 껍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혹은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밤 시간대에 질산화질소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신의 방광은 더 이상 쉽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방광은 수면 중에도 오랜 시간 소변을 보존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는 상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마지막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앞서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을 먹을 땐 반드시 흰 부분까지 챙겨 드시고 시간대도 고려해 섭취하셔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 자체를 회복시키고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세 번째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전립선과 비뇨기, 건강을 위한 식물성 약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스테롤 성분으로 우리 몸의 특정 호르몬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조절함으로써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합니다. DHT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이 끝까지 비워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이 호르몬의 전환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여 DHT의 농도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전립선 조직에 과정식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요도를 누르는 압박이 줄어들고 소변이 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며 방광이 훨씬 더 완벽하게 비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는 아보카도를 가끔 생각날 때만 먹거나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일시적인 복용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일정한 양을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몸속 수용체에 충분히 포화되어 작용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또는 점심 식사 때 아보카도 반 개 분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혹은 동일한 수준의 식물성 지방이 함유된 건강한 식재료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중 베타시토스테롤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립선 주변 환경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립선의 안정과 방광의 용량 증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세포 보호와 호르몬 균형, 그리고 몸속 정화 작용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전립선 세포를 고도에서 보호해주는 천연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엘라지타닌과 푸니칼라진이라는 두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일반적인 와인이나 녹차보다도 3배 이상 강력한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전립선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들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세포를 점검하고 정리해주는 건강관리자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된 석류 주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공 주스는 고온 살균 과정에서 생리활성 물질이 손상되고
여기에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석류를 직접 섭취하거나 신선하게 착즙한 석류즙을 오후 시간대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된 항산화 성분은 밤 시간 동안 전립선 세포를 조용히 회복시키고 세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석류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닌 전립선 건강을 위한 세포 관리자이며 매일의 루틴에 넣기 가장 부담 없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5번째 과일은 우리 몸 전체에 은근히 퍼져 있는 염증을 다스리고 그 결과로 요록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 아니라 혈당 균형을 통해 전신 염증을 조절하는 자연의 완충제와도 같습니다. 그 비밀은 껍질 아래에 숨겨진 2가지 성분 퀘르세틴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에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한겸작용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 전립선 주변 조직의 민감도와 부기를 진정시켜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펙틴은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과잉 분비로 인한 염증 반응을 차단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장 건강은 곧 전립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이 불안정하면 골반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전립선으로 이어지면서 배뇨장애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버리는 실수입니다.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면 그 효과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오전 중 특히 공복이 어느 정도 해소된 늦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먹은 사과는 하루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내적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과는 매일의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일입니다. 6번째 과일은 호르몬 균형과 간 해독이라는 2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식품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단순한 섬유질 과일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건강한 순환과 전립선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붕소라는 미량 무기질이 있습니다. 이 붕소는 체내에서 자유형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에스트로겐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남성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할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두는 이 2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두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독소를 배출하며 간이 부담 없이 호르몬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 주변의 순환과 안전계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두를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물에 불리지 않고 섭취할 경우 배탈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섭취 방법은 자두 말린 것을 하루에 2개 또는 3개 정도 따뜻한 물에 미리 불려서 잠자기 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두는 밤 동안 간의 해독작용을 부드럽게 돕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며 전립선과 방광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두는 단지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흐름을 조율해주는 천연 조절제인 셈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영양 성분들이 몸 안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율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효소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신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브로멜라인은 조직의 붓기를 줄이고 세포 사이의 염증 반응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앞서 섭취한 다양한 한겸, 항산화 호르몬 조절 성분들이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라인 덕분에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잘 흡수되며 그 결과 방광점막의 미세한 자극이나 잔존 염증도 부드럽게 진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고온 처리와 당분 첨가로 인해 브로멜라인 효소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선한 생파인애플이나 착즙한 파인애플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 파인애플을 적당량 먹으면 밤이 되기 전까지 소화기계는 물론 평활근과 방광 근육의 이완 효과가 서서히 시작되며 다른 과일에서 얻은 주요 성분들이 혈류를 통해 온몸에 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자연 식재료들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그 조각이 맞춰졌을 때 전립선과 방광의 회복은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과일이 가진 진짜 힘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염증을 잡는 토마토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는 수박 전립선을 지지해주는 아보카도 세포를 보호하는 석류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자두,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파인애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밤마다 찾아오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잠결에 여러 번 깨는 고통스러운 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전립선이 차분해지고 방광이 편안해지며 요도가 열리고 우리 몸 전체가 회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 김준호 한의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박성호님은 이 과일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전에는 새벽마다 3번씩 깨고 돌아 누우면 바로 소변 신호가 와서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7시간을 내리자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설마 냉장고 속 과일이 해답일 줄은 몰랐어요.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또 한 분 63세 익명의 어르신은 하체의 혈류가 좋아지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몸 전체의 활력도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고 아내도 매일 그걸 느끼고 있다며 말해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세의 다른 분은 오랫동안 여행을 꺼리셨지만 최근 공항에서 셀카를 보내오시며 이제는 화장실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되돌려준 7가지 과일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45세의 직장인은 밤에 일찍 소변 때문에 깨던 습관이 개선되자 오랜만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머릿속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진짜 몸이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생리학적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의 몸이 원래 갖고 있던 회복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방식입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닙니다. 자존감, 활력, 인간관계까지 함께 되살아나는 시작입니다. 밤새
단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남성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몸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뿜어냅니다. 여러분의 주방 속 냉장고 안에는 이미 제약회사의 빈약한 약속을 뛰어넘는 강력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이 조용히 요청하고 있는 이 단순한 변화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과일 중 당신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평온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활력 있는 노후 후를 위한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꼭 클릭해보시고 함께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새로운 식단이나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